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새로 행정사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아이템 개발, 행정사를 하면서 이제 의뢰를 맡을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공무원 22년 경력을 갖고 행정사를 시작한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1차 행정사 시험을 보고, 유튜브에 올린 어떤 수험생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행정사 시험 공부를 어렵게들 하셔서 합격하시는, 시출이라고 하시죠. 시험 출신 행정사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기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교육은 4기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을 때 이미 이제 시험 출신 행정사님들께서 많은 아이템을 개발을 해 놓은 상태였고, 그 아이템을 실행하는 다른 이제 시험 출신 행정사 사무실에서 제가 어깨너머로 공부를 하면서 GS 행정사 사무실이죠.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이렇게 행정사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고, 공무원 22년 동안 경험했던 거가 바탕이 되긴 했지만, 행정사를 통해서 많은 발전과 사회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후배에게 밥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정사 업무가 태평양 바다에 있는 물고기만큼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수천 가지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천 가지가 행정사 자격증과 함께 나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수천 가지 아이템을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해서 의뢰를 맡기고자 하는 의뢰인이 질문했을 때 대답도 잘하고, 이분에게 맡기면은 내가 원하는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대행 업무를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줬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행정사라는 업무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죠. 이제 그 중개사님이라든가 이제 변리사도 이제 전문성을 갖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다른 직역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 있고, 특정 업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템이 불경기를 탔을 때는 바로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행정사라는 거는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아이템을 무수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타지 않고 행정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행정사 이제 어렵게 자격증을 땄다 해도 또 창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임대도 해야죠. 또 블로그 광고도 해야죠. 또 여러 아이템도 공부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렵게 진행을 해서 처음에 임대료 내고 경상비 지출을 감당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행정사 의무 교육을 받는 협회에서 받는 교육 아이템 위주로 행정사 업무를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의무 교육을 받으러 가면은 주로 많이 교육해 주는 게 행정심판, 비영리 법인 등록, 학교폭력, 영업정지, 음주운전, 이런 비자 업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위주로 먼저 행정사로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저도 경험을 했지만 어느 걸 맡아도 다 모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격을 낮춰서 이제 착한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의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지칭하길 눈먼 의뢰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첫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을 통해서 이제 감사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맡은 아이템은 학교폭력이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경험 제로였지만 이제 경험이 있는 것 같이 태도를 취하면서 학교폭력을 맡았고,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을 맡았고, 또 비영리 법인을 맡았고, 뭐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기성이라고 그럴까요? 경험이 없지만 경험이 있는 척 하면서 이제 많은 아이템을 맡아서 고생도 하면서 이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저의 해프닝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의뢰인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행정사님, 이거 음주운전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몇 %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50% 아니야? 될 확률과 안 될 확률이 각각 1대1이니까 그래서 50%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 음주운전은 거의 뭐 0%에 가깝다 할 정도로 저도 나름 이제 음주운전을 짧게 했지만 몇십 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된 게 딱 한 건이었습니다. 그분은 될 수밖에 없는 게 모범 이제 버스 운전기사였거든요. 근데 택시 운전기사였군요. 근데 표창도 되게 많이 받으신 분이고, 근데 잠깐의 실수로 이제 음주운전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한 분을 구제한 거 빼놓고는 정말 이 음주운전은 맞는 것 자체가 정말 부도덕한 게 아닌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제 확률인데,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50% 확률이 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심판, 음주운전 이런 거는 행정사님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레드오션이라고 그러죠.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 2018년 음주운전을 할 때 대행비가 50만 원인데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의 광고비가 한 번 클릭당 3만 원, 5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클릭 몇 번 당하면 음주운전 대행비 50만 원이 다 날아가는 시기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레드오션인 거죠. 반면에 제가 이제 하게 된 의약 외품의 경우는 대행비는 600만 원, 1000만 원인데 한 번 클릭당 비용이 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위 말해서 블루오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진입했을 때는 어쨌든 임대료는 이제 수익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는 이제 협회에서 교육해주는 그 아이템을 갖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음주운전, 학교폭력, 뭐 비자 업무, 이제 비영리 법인 이런 업무 위주로 이제 서바이브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게 주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사를 하기 위해선 새로운 아이템을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행정사 아이템 개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행정사님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제 전문성을 인정받은 아이템에 대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듯이 아이템 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다른 행정사님들이 이미 블로그에 올라온 것들을 이제 컨닝하는 거죠. 컨닝을 해서 내 거화 시켜서 아이템 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어서
갑자기 등장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감을 늘 열어놓고 있는 거죠. 눈, 코, 입, 귀 다 열어놓고 어딘가에 뉴스도 열심히 보고 인터넷도 열심히 보고 유튜브도 열심히 봐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내는 그런 게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이제 블로그 광고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의뢰인들이 연락을 주시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질문을 하면서 행정사님 이 업무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아이템을 저 안 하는데요? 그리고 끊고 별걸 다 물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공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질문을 했다는 거는 누군가들은 그게 필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잠재성을 저에게 알려주는 경우라고 보고, 그걸 소홀히 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이와 같이 뜬금없이 연락이 오거나 또는 이미 허가를 내드린 분이 질문을 했는데 그냥 생각했을 때 아유 그거는 뭐 본인이 스스로 하셔도 되는데요 라고 생각을 해서 방치했던 아이템도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심정으로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이제 아이템 개발의 또 새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법이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이웃사촌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아이템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일이 잘 되다가 약간 주춤해서 또 연락도 뜸해서 한가한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왜 장사가 안 되지? 뭐 왜 손님이 연락이 없지? 이러거나 심심한데 누구 만날까? 여행할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아이템은 뭐가 없을까라고 이제 머리를 막 자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새로운 아이템 개발의 계기를 이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열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첫 번째의 경우 이미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파생 제품, 이제 이거는 사례는 제가 일단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으로 들어드리지만 이외에 다른 아이템도 다 그와 같이 파생 제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 전문 행정사로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등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회사들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회사들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등록을 해드리는 과정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이제 연락을 주십니다. 행정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또 그래서 이제 도와주세요 한 내용을 또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저하고 무관했던 다른 분을 통해서 등록하신 분들도 또 연락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광고를 지금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문구가 맞을까요? 그래서 표시 광고의 수정, 근데 이제 광고 위반을 해서 행정심판을 받았을 경우 행정처분에 이제 공문을 받았을 때도 이제 부탁을 하시는데 저는 가능하면 행정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너무나 기간도 길고 이제 반복적인 게 많기 때문에 좀 업무가 권태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심판은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행정처분을 받기 이전 단계에 표시 광고의 문제점을 체크해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 3년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면 자율점검을 하겠다라는 공문을 받게 되는데, 그 자율점검을 받게 되면은 사후 점검이고 이제 이게 정기감사인데 그에 따라서 4대 기준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이제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 판매와 샘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운영을 해서 이제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갖는 욕심인데 우리는 좀 다른 원료 성분을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해서 성분 표준표에 등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ICID나 KCID에 등재를 하려고 할 경우에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분 표준화 작업을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이제 또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사업에 있어서도 파생 상품으로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등록을 위한 자료 판매도 있고, 돌봄센터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템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른 파생 상품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과 관련해서도 고유번호증이 있고 공익법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아이템으로 인해서 한 가지 아이템이 10가지 아이템으로 파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다른 행정사님 블로그를 보고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으로 찾은 것이 벤처기획 기업 확인서, 뿌리 기업 확인서, 창업 기업 확인서, 뭐 이런 확인서 발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어떤 아이템을 발굴을 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행정사님들끼리 간에 불문율이 그분한테 불쑥 전화해서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자료는 뭔지 저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하는 거는 제가 행정사를 하면서 얻은 경험은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학습을 해서 이제 그 아이템에 대한 모티브만을 블로그를 통해서 얻은 것도 횡재했다 생각하고, 그 아이템을 내 아이템으로 하기 위해서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는 방법이, 만약에 창업 기업 확인서 하고 구글에서 스페이스하고 법을 칩니다. 저는 법을 치면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법을 찾게 돼요. 그러면 법령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법을 찾고, 그 법의 시행 규칙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의 서식을 보고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를 참고하고, 각 요구 문서에 대해서 양식도 찾고, 또는 뭐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제 서식을 찾을 수 없는 거는 이제 작업을 해서 의뢰인이 연락이 왔을 적에 임시 저장을 했다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해당 아이템의 제목을 쓰고 스페이스 잡고 법을 쳐서 구글에서 해당 법을 찾고, 그 법을 찾은 걸 갖고 법령정보 시스템에서 법령을 찾고, 그 법령에서 시행규칙을 찾고, 시행규칙 별표 안에 있는 신청서를 찾아서 이제 그 필요한 일들이 뭔지, 그래서 서식은 뭐고 이런 걸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해갖고 또 여러 가지 스토리나 내용을 봐서 추가해야 될 것을 찾아내는 스스로의 노력을 했을 적에 의뢰인이 연락을 와도 답변도 잘 드리고, 그 의뢰인의 신뢰를 확보해서 의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거저 진도 나가기 위해서 그 블로그를 올린 행정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한다든가, 또는 더욱 나가서는 그 자료를 얻을 수는 없을까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상도이상 적절한 태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 행정사의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곧잘 있습니다. 저의 체험에 의하면은 이제 마스크 파동에 의해서 마스크 특수를 누려서 마스크 인허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2021년 이제 초반부터 수그러들기 시작하면서 연락이 별로 안 오고 매출이 엄청나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도 늘리고 여러 가지를 좀 방만하게 키워놓은 상태에서 걱정이 생기는 거죠. 경상비 지출은 계속 유지되어야 될 텐데 마스크 허가 의뢰는 안 들어오고
잔고가 바닥나는 것도 순간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던 시점에 요소수 파동이 터진 겁니다. 저 요소수 수입하는 업무를 수입 등록을 하는 업무를 하면 되겠네 해서 요소수 특수를 잠시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일 요소수 파동에 대해서 이제 대서특필이 되고 그랬을 때 과거 제가 행정상 아니었다면 심각해. 나라에서 왜 저런 걸 대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을 텐데 행정사를 하면서는 나라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회네. 저 아이템을 내 거로 만들어야겠네. 라는 공격적인 자세로 많은 분들을 요소 수입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사례는 이제 중국에서 테무와 알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무나 알리를 통해서 알리바바를 통해서 직구로 많은 제품을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 제품에서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의무 제품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막 이슈로 기사화되고 있는데 그쯤에서 국내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회사들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채 판매 유통을 했다고 행정처분 공문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라는 이제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테무 알리의 그 사건과 나에게 행정처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과의 연관관계를 캐치하고 그걸 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찬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아서 이 문제는 주춤하게 되긴 했지만 짧게나마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포착을 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강추하는 게 행정사님들은 4대 일간지 신문 중에 한두 가지는 꼭 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뉴스를 열심히 봐서 이렇게 사회가 제공하는 아이템도 놓치지 말고 나의 아이템으로 하실 것을 강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느 의뢰인이 뜬금없이 전화와서 질문하는 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7년에 9월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사를 시작한 건 3월이었는데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한 의뢰인께서 행정사님 제가 기능성 화장품을 하게 되면은 행정사님한테 꼭 맡기고 싶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부도수표를 결국은 날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의 질문이 제가 기능성 화장품을 공부할 기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와 약간 유사한 면생리대가 이제 그때 생리대 파동이 VOC가 검출되면서 생리대의 위험성이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면생리대라는 대한 상품을 관심 가졌던 의뢰인들이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면생리대 허가해 주시나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시점까지만 해도 나이가 있지만 생리라든가 이런 단어를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것도 기피했던 터부시한 그런 은밀한 대화인데 생리대 허가 내주시나요? 라는 말에 좀 뜬금없기도 하고 황당했습니다. 저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라고 하고 전화는 끊었지만 제가 그날 밤부터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공부한 내용을 한 줄 한 줄 다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블로그를 보고 면생리대 허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면생리대에 허가 의뢰를 해서 시작을 했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험담을 하나 둘 다 글로 올렸습니다. 블로그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스크 의뢰가 들어왔고 마스크 파동 한 복판에서 마스크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의뢰인이 뜬금없이 연락 온 그 사안을 소홀히 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아이템 개발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들이 이제 그냥 이미 거래한 의뢰인이 질문을 했을 때, 아이 그건 스스로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소홀히 했던 것도 먼지가 쌓인 책을 다시 이렇게 먼지를 털고 생각을 해보는 식으로 개발한 게 바로 여성기업 확인서와 MSDS입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라는 것은 이제 그냥 2017년 제가 행정사를 시작했을 때도 이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갖고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신 의뢰인이 에게 제가 여성기업 확인서도 발급받으면 기회가 많이 주어지니까 참고하세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저 벌써 발급받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받는 건 껌이구나, 되게 쉽구나, 내가 의뢰인한테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겠네 하고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MSDS는 마스크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제출해야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늘 봐왔던 문서였어요. 그래서 무관심했던 두 가지 아이템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좀 연락이 뜸했던 어느 날 그 여성기업 확인서도 한번 한다고 블로그에 올려볼까, MSDS도 한번 한다고 블로그에 올려볼까 하고 했는데, 최근에 이 두 아이템이 바로 저에게 효자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소홀히 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아이템도 아주 먼지를 털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 업무라는 게 자기 자신과 인연이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업무와 인연을 가지면서 자꾸 그 아이템을 심화해서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했고, 식약청에 의약 외품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가,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이유가 화학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저도 비전공자라서 정말 고생을 해가면서 이 아이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인접한 이유사촌 아이템으로 볼 수 있는 게 의약 외품이다 그러면 의약 외품 인체용 의약 외품이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용 의약 외품이 또 있습니다. 그래 화학을 베이스로 한 거는 또 생활화학 제품이 있고, KC 인증 제품이 있고, 또 녹색 인증 제품이 있고, KS 인증 제품,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잘하는 거를 자꾸 파고 들어가면서 심화해 나가서 전문가, 어느 한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이미 하고 있는 아이템에 있어서 그 분야에선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자꾸 파생을 시켜가고 이웃사촌도 개발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의약외품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안 맞고 가능성이 있고, 또 의뢰인도 저하고 협조적인 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만 어렵게 이제 의약외품의 아이템을 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문이 났는지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보면은 뭐 관세청에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무역협회에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또 어디서 소개를 받았대더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느 유니콘 행정사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았대더라, 뭐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의약외품이다, 식약청 업무다 그러면 이민경 행정사 그분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지, 그 연락하고 소개해 주신 분을 제가 다 의뢰받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이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의약외품이 너무 힘들어서
좀 내치는 기분인데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주셔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심화시켜 나가야겠다라는 이제 다잡아 먹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행정사로서 행정사 간판을 걸기도 쉽지 않지만 행정사 아이템 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불경기 없이 행정사 사업을 정말 저는 지금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정사 업무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제 스스로 확인하는 이유는 아이템은 계속 개발하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타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 아이템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오늘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